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인 아산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호와 안식처를 제공하였으며 수많은 동화와 전설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숲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매월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에 살아났습니다. 한때 아산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고 그녀는 호기심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수아는 항상 숲속의 전설에 대해 궁금해했고 달빛의 비밀을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숲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지만 그녀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 수아는 몰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은빛 달빛에 잠겨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를 걷던 수아는 갑자기 멀리서 부드럽고도 매혹적인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가 봤고 곧 숲의 깊숙한 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숲속 공터에는 여러 신비로운 존재들이 모여서 춤과 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요정들, 신령한 동물들, 그리고 다른 신비한 생명체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설 속의 주인공들이며 그들의 축제가 바로 달빛의 비밀이었습니다. 수아는 숨어서 이 환상적인 장면을 지켜보았고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나이 많은 소나무의 정령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아가 이곳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그 비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눌 사람으로 선택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령은 그녀에게 숲과 마을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후 수아는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고 그날 밤 그녀가 본 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숲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산의 사람들은 그 소나무 숲을 더욱 사랑하고 가꾸게 되었으며 달빛 아래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그들의 비밀 축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전설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아산 지역의 아이들에게 모험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가 찬란하게 반짝이는 경상북도의 울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풍부한 전설과 신화가 살아 숨쉬는 땅이었다. 이곳에는 약 1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 용과 소나무의 전설이 있었다. 울진의 한 마을에 명랑하고 활기찬 소녀 혜령이가 살고 있었다. 혜령은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로 늘 숲속을 탐험하며 나무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혜령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마을 위쪽 언덕에 있는 거대한 소나무였다. 이 소나무는 마치 마을의 수호신처럼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어느 날 밤 혜령이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 소나무가 말을 걸어오는 것을 들었다. 혜령아, 너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구나. 내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다.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내가 도와주어야 한단다. 소나무는 이어 자신이 원래는 용이었으나 마을을 지키기 위해 천년간 나무로 변한 상태라는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이제 그의 힘이 다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워진다고 했다. 혜령은 깨어나자마자 이 신비한 꿈에 대해 고민했다.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라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후 마을에 갑작스런 폭풍이 불어 닥쳤다.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혜령은 자신의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용으로 변신하려면 특별한 주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혜령은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주문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 날을 지나 드디어 엘리야 할머니로부터 그 비밀스러운 주문을 전해 들었다. 용의 숨결로 소나무를 어루만져라. 그러면 강력한 힘이 깨어날 것이야. 혜령은 급히 소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용의 숨결을 상징하는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며 그 소나무를 어루만졌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늘에서는 빛나는 별무리가 내려와 소나무를 휘감더니 그 나무는 거대한 용으로 변신했다. 용은 하늘로 날아올라 폭풍과 싸우기 시작했다. 서서히 폭풍은 가라앉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혜령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며 그녀를 칭찬했다. 마을의 안전을 지킨 용은 혜령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다시 한번 소나무로 돌아가 약속된 시간이다 할 때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령은 용과 소나무의 비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마을에서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대령의 이야기는 세대를 통해 전해졌고 울진의 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의 수호자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진주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직물 진주의 기적의 비단결을 만드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할머니 조선이었고 그녀는 천을 짜는 데 있어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파 조선의 비단결은 흔한 비단과는 달랐습니다. 촉감이 부드럽고 햇빛을 받으면 마치 무지개 색으로 빛났으며 오랜 사용에도 그 화려함이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많은 상인과 귀족들이 이곳을 찾아왔고 그녀의 비단결은 진주의 명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짝이는 비단의 비밀은 진주 지역에서만 자라는 신비로운 꽃 달빛 촉화에서 나왔습니다. 이 꽃은 보름달 밤에만 그 모습을 드러내며 만발할 때 피어나는 꽃으로부터 얻은 실로 짠 비단은 특별한 힘을 갖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달빛 촉화는 아무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음이 순수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꽃이 핀다는 숲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톡이라는 젊은 남자가 진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쪽 바다 멀리 작은 마을 출신으로 바람결에 날리던 비단결의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진주에 높아 조선을 만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톡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조선님, 저는 이 비단결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이곳에 왔습니다. 저도 이런 비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단결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톡은 물었습니다. 조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이 비단은 단순한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마음이 진정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너도 만들 수 있을 게야. 달빛 촉화가 피어나는 곳을 찾아가라. 그러나 그 꽃을 찾는 데에는 내 마음의 순수함이 가장 중요하단다. 톡은 조선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숲으로 탐험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숲길조차 헤매이기 일쑤였지만 점차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의 노래, 나무의 속삭임,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개울물 소리까지 모두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 톱은 결국 달빛 촉화의 숲길을 찾았습니다. 꽃은 환하게 빛나며 톱을 반겼고 그는 꽃에게 손을 내밀어 고이 간직할 수 있는 만큼의 꽃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 조선 할머니에게 꽃을 보여드렸습니다. 잘했구나, 얘야. 이제 이 달빛 촉화로 비단을 짜 보거라. 조선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톡에게 천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톡은 할머니와 함께 열심히 배워 마침내 자신의 첫 비단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비단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톡 자신도 훌륭한 비단 직조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주의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작지만 아름다운 진주의 마을은 놀라운 비단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볐고 톡과 조선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과 기술의 원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푸른 동해안의 작은 마을 속초에는 바다에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속초 바다에는 특별한 마법이 숨겨져 있으며 그 마법을 손에 쥔 자는 무한한 행복과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철수는 어렸을 적부터 이 전설을 듣고 자라며 호기심을 키웠습니다. 그는 바다가 주는 신비한 기운과 이야기들이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품은 채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속초의 바다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했지만 철수에게는 언제나 그저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을 걷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날마다 조금씩 바다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바닷가에서 반짝이는 작은 조개 껍질을 발견했습니다. 그 조개 껍질은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느낌이 들어 철수는 그것을 주워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조개 껍질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마치 바다가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야, 나는 속초의 바다 요정이란다.
내가 이 조개 껍질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야. 시간을 거슬러 전설이 깃든 장소로 안내할게. 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속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곧바로 조개 껍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밤낮 고민하며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흐르자 철수는 드디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속초의 바다를 지키고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바다의 소리를 듣고 그 비밀을 이해하면서 말이야. 이 솔직한 소망을 품은 순간 조개 껍질은 환한 빛을 내뿜었고 바다가 반응했습니다. 철수는 순식간에 바다로 끌려갔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전설 속 요정의 궁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속초의 바다 요정은 철수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의 진정성 있는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요정은 철수에게 바다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과 속초의 바다를 지키는 힘이었죠. 요정은 철수에게 바다와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이후 속초의 수호자가 되어 바다를 돌보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철수가 바다와 특별한 소통을 하는 것을 보며 경외감을 갖게 되었고 그의 진심 어린 헌신은 속초 마을 전체에 걸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철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여러 해가 흘러도 여전히 속초의 바닷가에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속초 바다는 이제 그 모든 신비와 함께 사람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는 장소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